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안내 문자가 오니까 그냥 녹화가 끊기네요. 앞에도 한 차례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찍은 건데 이번에도 또 그래서 그냥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3번은 나를 모른 체 하니까 언짢지 고가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믿분이라는 건 믿음성이 있다, 믿을만 하다. 그는 믿분 사람이야 이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었어요. 4번이요. 부모님이 막 싸워요. 그런데 아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부모님을 말리기는 힘들고. 이럴 때 속절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거죠. 속절없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 아마 음식점을 하시거나 구두를 파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속절없이 임대료만 내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이 이럴 때 속절없이 시간만 가네, 속절없이 세월만 가네,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라는 뜻입니다. 본데 없이라는 건 야단 들을 때 쓰는 거예요. 본데 없다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본 것이 없다라는 것이라서 배운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본데 없는 행동을 해? 이러면 배운 것 없이 행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야단 들을 때 주로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읽은 소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주인공은 장돌뱅이인 허생원이었죠. 장돌뱅이인 허생원이 그의 동업자인 조선달과 함께 이제 장을 마무리 짓고 다음 장으로 봉평장으로 옮겨가죠. 그러면서 그 메밀꽃 필 무렵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첫사랑과의 추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름다운 첫사랑이 낳은 아이인 동이와 함께 하다가 아, 동이가 왼손잡이네? 나도 왼손잡인데 제가 내 첫사랑 그 성서방네 처녀의 아들일지도 몰라, 내 아들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소설이었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목은 허생원과 조선달 동이가 같이 그 메밀꽃이 피어있는 밤길을 걸을 때 나오는 대목이었어요. 둔덕은 험하고 그래서 입을 벌리기도 대근해요.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다라는 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근하다라는 건 힘들다, 곤란하다, 고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너무 대근해서 힘들어서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이러고 나오는 구절 속에 있었습니다.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드라마로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요 미혹하다라는 말 곧잘 써요. 신하가 임금한테 얘기할 때 소신이 미혹하여 전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말 하는데 소신이라는 건 신하가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할 때 앞에 작을 소자를 붙여서 소신이라 그러는 거고 소신이 미혹하여 라고 하면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좀 미혹하더라도 이러면 좀 어리석고 모자라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근하여는 이미 우리가 본 단어였습니다. 자, 다음이요. 현진건의 무영탑이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구절인데 현진건이라는 작가는 운수 좋은 날로 이미 알고 있었죠. 인력거꾼인 김첨지가 오늘은 돈이 좀 벌려서 운수 좋은 날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굶주려서 병에 걸렸었던 아내가 결국은 죽어요. 현진건이 1920년대 작품 활동 많이 했었던 작가인데 1920년대 조선에 살고 있는 하층민에게 운수 좋은 날이 어딨냐, 이게 되면 저게 안 되고 이런 거지 라는 작가의식을 담았었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썼던 작가가 현진건이었고요. 그의 작품 무영탑. 무영탑이라는 탑은 경주에 가면 불국사에 있는 탑이죠. 신라의 수도였었던 경주에 가면 그 신라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찰인 불국사가 있습니다. 요 불국사 경내 사찰 안으로 들어가면 10원짜리 동전 뒷면에도 있는 다보탑과
그 오른쪽 편에 석가탑이 있어요. 다보탑은 10원짜리 동전 펴서 보시면 아시는데 막 계단의 모양에다가 안에 있는 그 탑 기둥 부분까지 되게 섬세하고 화려해요. 반면에 석가탑은 기단 세 개가 쫙 있는 되게 안정된 구조? 그냥 딱 강인한 남자 같은 그런 탑이 석가탑이죠. 석가탑은 기단의 3층이 딱 선명하고 강인하게 서 있어서 불국사 3층 석탑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그 탑 이름이 또 무영탑이기도 해요. 무영이라는 건 무, 없을 무, 영, 그림자 영, 이래서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얘긴데 요 무영탑이라고 부르는 건 민간의 설화와 관련이 돼 있죠. 설화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인데 석가탑을 가리켜서 일반 설화 속에서 무영탑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 때문이에요. 그 아사달은 백제 사람입니다. 그 신라 경주에서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사에 석공들은 사실 참여를 하고 싶어요. 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내 예술적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니까 석공들이 막 한다 하는 석공들은 그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 경주로 몰려가는 거죠. 아사달도 솜씨가 좋은 석공이었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참여하고 싶었겠으나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거든요. 그 아내가 아사녀예요. 그래서 아사녀와 떨어지기 싫어서 처음에는 요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아사달의 재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이제 불국사 공사 현장으로 데리고 가죠. 아사녀는 아사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시간은 흘러서 1년, 3년, 5년이 가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 대대적인 규모의 공사에 끌려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사녀는 너무 불안한 거죠. 혹시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를 하거나 추락하는 뭔가에 맞아서 죽었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고향이랑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경주라는 건 되게 큰 도시인데 이 큰 도시에 가면 얼마나 예쁜 여자들 많겠어요. 그 예쁜 여자들에게 내 아사달이 성공한 남자가 돼서 더 화려하고 예쁜 여자에게 마음이 혹해서 나한테 안 오는 거면 어떡하지가 불안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사녀는 그 백제에서 신라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남편이 공사하는 공사 현장에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불국토를 꿈꾸는 그 경건한 공사에 신분이 낮은 여자를 들여보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녀는 절 앞에서 기다려요. 절 앞에 있는 웅덩이에서 기다리는 거야. 남편이 탑을 만드는 공사가 다 끝나면 요 연못에 그림자가 생기겠지라고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탑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남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사녀가 결국 그 연못에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설, 민간의 입에서 입으로 떠내려오는 전설로 있었고 그 전설의 이야기를 작가 소설가인 현진건이 소설로 쓴 게 무영탑이에요. 자, 소설 구절 일부예요. 자기만 돌봐줄 그가 아닌 것을 아사달도 뻔히 알지만 아사달은 남자 주인공입니다. 나만 생각해 주지는 않겠지라는 걸 알지만 어쩐지 마음 한 모서리가 이런 것을 어쩔 수가 없었대요. 나만 생각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 모서리는 좀 허전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허전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1번입니다. 허수하게라는 단어는 아마 허수하다라는 동사보다도 허수하다라는 동사보다 허수아비 때문에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허수아비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이잖아요. 실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수라는 건 요 완전 허당이야. 속이 비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수아비라는 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허전하다. 허는 허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전하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수하다라는 건 마음 한쪽 편이 허전하다. 텅 빈 것 같다. 이게 허수하다죠. 텅 빈 것 같다라는 뜻도 있고요.
단정치 못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허수아비 보면 지푸라기로 만들어서 가짜 사람 세운 건데 지푸라기로 세우다 보니 지푸라기 듬성듬성 막 나와 있잖아요. 단단하게 묶지 않죠. 그래서 단정하지 못하고 야무지지 못하다라고 할 때도 허수하다를 씁니다.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좀 허수한데 이러면 단정하지 못하고 허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술하다가 같은 말로 허수하다를 쓰는 거고 요 허술한 사람을 허술아비 또는 허수아비가 된 거죠. 그래서 허수하다는 허술하다, 허전하다와 같은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나만 생각해 주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 한편은 좀 허전해. 그래서 허수하다가 적당한 거였어요. 그 두 번째 있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은 좀 쓸쓸하다 라는 말입니다. 가을이 되니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었다 이럴 때는 좀 스산하고 쓸쓸하다 라는 뜻이에요. 요게 1차적인 뜻이고요. 소설 구절 보시다 보면 그의 삶이 을씨년스러움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러면서 삶이 을씨년스럽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쓸쓸하다라는 뜻이에요. 을씨년스럽다는 쓸쓸하다. 가을바람이 좀 을씨년스럽네 이러면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좀 차가워서 쓸쓸한 느낌이 들다. 아, 오늘 바람이 좀 을씨년스럽네. 차갑고 쓸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을씨년스러움을 뭐 이러면 그의 삶이 좀 가난하고 고달파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쓸쓸하다 이런 뜻이죠. 심드렁하다라는 거는 별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내 얘기를 심드렁하게 듣더라 이러면 내 얘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더라. 관심 없게 듣더라 이럴 때 좀 심드렁하게 듣더라. 왠지 그때 태도가 좀 심드렁하더라니 이러면 관심 없더라니 시큰둥하더라니 이게 심드렁하다 였습니다. 알량하다라는 건 아유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알량한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존심은 사실은 조금 낮은 감정이에요. 내가 뭐 어때서 괜찮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귀담아 들을게 이런 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결점을 얘기할 때 내가 그런 것도 있어? 뭐 이렇게 그냥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좀 떨어지면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자존심 상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존심은 사실 좀 사람의 감정 중에서는 좀 시시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 뭐 이렇게 쓰죠. 알량하다라는 건 시시하고 보잘것없다. 그래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까지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쳤어. 아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존심 때문에 라는 얘기였습니다. 요게 알량하다예요. 그래서 뭐 알량한 돈 몇 푼에 이렇게도 쓰거든. 알량한 돈 몇 푼에 그럼 돈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몇 푼 안 된다는 얘기죠. 알량한 돈 몇 푼에 이러면 얼마 안 되는 돈, 보잘것없는 돈 이런 얘기라서 알량하다라는 건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알량한 돈에 넘어갈 내가 아니야. 알량한 말 한마디에 넘어갈 내가 아니야. 알량한 말 한마디를 했다라는 건 진심으로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입에 발린 소리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알량하다라는 건 시시한, 보잘것없는. 우리가 알량한 말은 하지 말아야죠. 알량한 도움을 주지는 말아야지. 알량하다라는 건 시시한 거,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량하게 누구를 생각해주는 척하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니고 알량한 감정을 갖는 것도 볼품없는 거죠. 알량하다라는 건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일이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이 어려워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고 넋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넋놓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우두망찰이에요. 우두망찰이라는 단어는 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땅 하고 얻어맞은 것 같은 그래서 잠깐 동안 헐 이렇게 얼떨떨한 거죠. 헐 이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우두망찰. 그 무언가로 머리를 한 대 딱 얻어맞아서 잠깐 정신이 없어. 잠깐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두 모르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일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헐 이거 어떡해?
이러고 있으면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라 라는 얘기로 헐 어쩌냐 멍해졌네 이럴 때 쓰는 말이 우두망찰. 우두망찰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멍하니 있었다 이럴 때 한자 우리말로는 우두망찰에 있었다. 어리둥절에 있었다 이럴 때 우두망찰하고 있었다. 얼떨떨했다 이럴 때 우두망찰했다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호젓하다라는 건 이거 노래에도 이 단어 나와요. 뭐 벌레 우는 가을밤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있는데 그 구절 속에 호젓하고 외로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호젓하다라는 거는 쓸쓸할 정도로 고요하다. 외로울 정도로 고요하다.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다. 아주 고요할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조용하고 고요하고 이럴 때가 호젓하다예요. 그래서 세트로 그냥 기억해 두세요. 호젓하고 외로워서 이렇게 그 호젓하다라는 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울 정도로 고요하다.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다. 이럴 때 호젓하다를 쓰는 거고 이 신석정 같은 시인의 시구절에도 호젓하다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삶은 호젓하고 뭐 이러면 신석정 시에서는 그 호젓하다를 나쁘게 쓴 거는 아니에요. 고요하고 쓸쓸해서 이게 다시 일어날 그 힘을 얻을 때 그때 삶은 호젓하고 이렇게 쓰는데 호젓하다라는 건 혼자 있어서 외롭고 고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위 눌리고는 가위 눌렸다는 거죠. 이게 자꾸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가위에 눌려요. 나도 어렸을 때 가위에 많이 눌렸었고 어쩌다가 눈을 떠서 진짜 가위 귀신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가위에 눌려서 몸이 안 움직여도 눈은 뜨지 말아야지 막 눈은 뜨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그 가위 귀신의 모양이 몸은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그 영상이 머릿속에 떠돌아서 진짜 가위 눌릴 때마다 너무 무서웠었던 적이 있는데 가위에 눌렸다라는 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실제로 뭔가 이렇게 탁 누르고 있어서 잠을 자는데 돌아눕지도 못하고 손도 안 움직여지고 입도 안 벌려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눈이 딱 떠졌는데 진짜 앞에 이렇게 나를 누르고 있는 게 보였어. 가위 귀신이 있어요. 물론 허상이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 눌린다라는 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마음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럴 때 가위 눌린다라는 말을 쓰죠. 각다분하다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대근하다와 같은 말이에요. 고단하다, 대근하다, 각다분하다 유사한 단어로 씁니다. 사는 게 이렇게 각다분하냐,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프냐 이런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각다분하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요게 각다분하다. 각다분한 인생 이러면 각이라는 단어가 세서 막 되게 세게 보이겠지만 각다분한 인생 이러면 고달픈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각다분하다는 고단하다. 앞에서 나왔었던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다, 고단하다와 같은 뜻의 단어였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박지성 선수 슛이 골대를 비껴나갔어요. 민망해 이렇게 되겠죠. 민망하기도 하겠으나 얼마나 그때 허탈할 거야. 얼마나 실망했을 거야. 회심의 골을 찼는데 골대를 살짝 비켜나갔으니 되게 허탈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탈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무연하다예요. 그 무연하다는 허탈하다. 무가 허무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허무하다, 허탈하다가 무연하다. 삐졌다는 뭐 알죠. 나 삐졌어. 이거고. 토라지다와 같은 말입니다. 나 삐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나 삐쳤어 라고 하셔야 돼요. 마음이 토라지다와 같은 말입니다. 자, 3번에 있는 아귀차다 라는 단어가 문제의 답은 아니지만 아귀차다 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이 아귀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아귀예요. 엄지손가락하고
그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 사이 요 부분이 아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손아귀라고 하고, 입도 오른쪽 입술하고 왼쪽 입술 사이에 있는 그 입 전체를 입아귀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손아귀, 입아귀라고 쓰는데, 아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건에 갈라진 틈 사이를 아귀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귀가 거의 접사로만 쓰이고 있지 아귀를 혼자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손아귀, 입아귀 이렇게 쓰는데, 요 손아귀와 입아귀라는 말 때문에 그 저승에 지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 나쁜 귀신들 중에 무제아귀라는 게 있어요. 요게 왜 나왔냐면 욕심쟁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소나귀가 물건을 좀 잡을 때 적당하게 잡아야 소나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소나귀에 물건이 꽉 차면 이거를 뭐 어떻게 움직여서 잡지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스르르르 흘리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바귀도 마찬가지예요. 입에 음식을 적당하게 넣어야지 턱관절을 이용해서 씹을 수가 있지. 많이 먹겠다고 입 안 사이에다가 음식을 가득 채우면 턱관절을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은 음식을 씹지 못해서 하나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무제아귀라는 건 이렇게 손아귀나 입아귀를 탐욕으로 인해서 꽉 채우는 게 무제아귀야. 그래서 지옥에 살아생전에 자린고비 같은 사람, 자린고비라는 거 아주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반찬 사 먹는 돈도 아까워서 소금에 절여놓은 그 고비 생선 걸어놓고 밥 먹는 사람. 이렇게 평상시에 너무 인색해서 재산을 모으기만 했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어렵게 모은 재산이 아까워서 누구한테 베풀겠어요? 못 베풀겠죠. 계속 쌓아놓기만 할 건데, 그렇게 인색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무제아귀가 되는 거예요. 이 무제아귀는 음식을 쫄쫄 굶겼다가 먹을 만큼 먹어라 이러고 음식을 한번 주면,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탐욕스러웠었던 사람은 저승 가서도 똑같아서 쫄쫄쫄쫄 굶고 있다가 음식을 먹을 만큼 먹어봐라 이러고 주면 음식을 입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죠. 넣을 수 있는 만큼 막 넣다가 결국은 입이 꽉 차서 이 음식을 씹지를 못하고 캑캑캑캑 하다가 뱉어내고 결국은 그날도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아귀들이 있는 곳에서는 요 음식을 주면 결국은 계속 다 굶어요. 반면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쫄쫄쫄쫄 굶다가 음식이 오면 이렇게 자식 먼저 먹이고 그 병든 사람 먼저 먹이고 이러고서 남는 걸 먹으니까 음식 양이 작아서 저승에서도 굶어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무제아귀들이 사는 곳에 요것도 나오고 숟가락 얘기도 나오죠. 막 2m쯤 되는 숟가락 하나를 주고 음식을 넉넉하게 주는 거야. 그러면 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는 데는 자기가 먼저 입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2m나 되는 그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내 입에 넣지를 못해서 밥을 떠서는 삥 돌아가서 못 먹고 삥 돌아가서 못 먹고 이러는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2m가 되는 숟가락으로 내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니까 굶는 사람이 그 아귀지옥에서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귀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 아귀지옥이라는 건 서로 자기만 살겠다, 자기만 먹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다 악귀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곳이 아귀지옥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요 무제아귀라는 말이고요. 아귀지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귀차다라는 말이 이 아귀지옥에 있는 사람들로 꽉 찼다는 얘기라서 너무 탐욕스럽다라는 얘기고요. 탐욕스럽다라는 뜻도 있고, 아귀들로 꽉 차다, 탐욕스럽다라는 뜻도 있고, 이 입 아귀에 꽉 차다, 소나기에 꽉 차다라는 뜻으로 벅차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아귀차게 있다 이러면은 너무 벅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벅차다라는 뜻도 있고, 탐욕스럽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아귀차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단어 사위스럽다. 요거는 속담,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은 네가 뱉은 말대로 된다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내가 뱉은 말이 씨가 돼서 그 말이 그대로 나한테 되돌아온다 그럴 때 말이 씨가 된다 그러거든. 그래서
에휴, 이런 망할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그 망할 놈이 씨가 돼서 내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망할 놈, 못 살겠네, 죽겠네, 이런 말 쓰면 너 말이 씨가 돼. 자꾸 죽겠다는 얘기 하지 마. 못 살겠네라고 하지 마. 말이 씨가 돼. 너 진짜 못 살면 어떡할래.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감정이 사위스럽다예요. 내가 혹시 하는 말이 나한테 되로 돌아올까봐 꺼림칙하다, 조심스럽다.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있다가 5등급 한번 찍어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고 5등급 말이 씨가 돼서 5등급을 찍으면 어떡해요? 5등급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아주대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뭐 남서울대학교도 못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5등급 찍어라는 말을 차마 못하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까지만 하는 거거든. 이렇게 공부하면 5등급 찍는다, 5등급 나온다 이 얘기를 못할 때 선생님의 마음이 사위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위스럽다라는 게 조심스럽다. 진짜 그렇게 될까봐 꺼림직하다. 왠지 불길하다. 이런 게 사위스럽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곁들여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도 알아두시고 말이 씨가 될까봐 사위스러웠다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단어였습니다. 자, 오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보셨는데 웬만하면 우리 감정을 나타낸다라는 한자어 쓰지 말고 사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같이 보겠습니다.